너 같은 흠집투성이가 왜 자꾸 내 소중한 완공식에서 눈에 띄는 거니? 오늘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정녕 모르는 거야. 당장 저 구석 백룸에 들어가서 손님들 겉옷이나 받아 챙기렴. 내 그 천박한 티가 이 신성한 공간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 말씀 안 들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제발 눈치라도 빨라야지. 당신 아버지가 평생 그 시커먼 굴 속에서 흙먼지나 마시며 살았다고. 당신까지 이 귀한 자리에서 흙냄새 풍길 작정이야. 제발 부탁이니 숨소리도 내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있으라고. 죄송합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게 주방 안쪽으로 가 있겠습니다. 서슬 퍼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들이 화려한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시어머니와 수석 설계사인 남편의 독설은 언제나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곳을 예리하게 후벼 파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죠. 오늘 이곳은 시댁 가문이 사활을 걸고 완성한 최고급 지하 갤러리 노블레스 아티움의 완공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용은 감히 평범한 사람들은 발조차 들릴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초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대한민국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트러플 카나페의 냄새와 최고급 수입 향수의 향기가 뒤섞여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부드럽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며 완벽한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축제의 한가운데 며느리인 수경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고 수억 원대의 보석으로 치장한 귀빈들 사이에서 수경은 눈에 띄지 않는 칙칙한 회색 정장을 입고 벽과 같은 색으로 철저히 동화되어야만 했죠. 명문대 건축공학과 출신들로만 똘똘 뭉친 시댁. 식구들에게 고졸 출신인 수경은 그저 집안의 오점이고 치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경이 숨을 쉬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끊임없이 그녀를 그림자 취급하며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학위증이나 번듯한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경의 모든 인격과 삶의 궤적은 철저히 부정당해 왔습니다. 수경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화려한 메인홀을 벗어나 좁고 어두운 백룸의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최고급 대리석의 매끄러운 촉감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경의 아버지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막장에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광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양을 온전히 마주하며 일해본 적 없는 그 캄캄한 지하의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정직한 땀방울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으며 생명의 존엄을 되새기셨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다정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대자연 앞에서의 겸손함을 평생의 신조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수경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존경스럽고 거룩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경의 아버지를 그저 배운 것 없이 평생 흙바닥을 기어다닌 막노동꾼이라며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조금 전 남편의 날선 비아냥거림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며 수경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두운 지하 깊은 곳에서 흘린 그 무겁고 진실한 땀의 가치를 감히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던 가벼운 혓바닥으로 폄하하는 그들의 오만함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입술을 꽉 깨물며 꽉 쥔 주먹을 조용히 풀었고 거세게 솟구치는 분노와 서러움을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이 화려한 지옥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완벽한 침묵뿐이었으니까요. 주방 구석에 홀로 선 수경은 귀빈들에게 나갈 순백에 린넨 수건을 반듯하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오랜 노동으로 다소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거친 막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던 아버지의 예민한 감각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지친 몸을 이끌고도 어린 수경을 무릎에 앉히고 캄캄한 땅 속의 신비롭고도 무서운 이야기들을 한편의 서사시처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수경아, 땅은 절대 사람을 먼저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는단다. 거대한 바위가 무너지거나 갱도가 무너져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흙이 먼저 서글프게 우는 소리를 내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으로 우리에게 도망치라는 경고를 보내지. 눈에 보이는 번듯하고 매끄러운 기둥이나 인간이 세운 철골, 구조물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깊은 땅의 숨결을 읽어내는 일이란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만하는 자는 결국 땅의 거대한 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단다. 아버지의 그 깊은 가르침은 종이 위에 인쇄된 차가운 건축, 공학 데이터나 복잡한 컴퓨터 수식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본능이자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지혜였습니다. 수경은 수건에 각을 맞추며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코끝으로 값비싼 수입 향수 냄새와 고급 요리의 풍미가 섞여 밀려왔지만 수경의 감각은 그 화려한 포장지 너머 이 거대한 지하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깊은 땅의 본질을 향해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지하 공간이 얼마나 엄청난 토압과 수압을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갤러리 메인 홀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장 화려한 핀 조명 아래서 마이크를 잡고 우아한 자태로 환영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억 원이 투입된 이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최첨단 공학 설계와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어졌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진도 8의 강진이 와도 끄떡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벙커라며 열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에는 일반인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지러운 수식과 기하학적인 3D 구조 도면들이 자랑스럽게 펼쳐졌습니다. 갤러리를 가득 메운 귀빈들은 그녀의 지적 허영과 가문의 재력에 동조하며 일제히 감탄 섞인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잘난 완벽한 데이터, 수경은 속으로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미개한 미신이거나 무식한 자들의 비논리적인 핑계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람의 살아있는 숨결이나 대자연이 보내는 직관적인 징조 따위는 그들의 세련된 모니터, 화면 속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쓰레기 정보일 뿐이었죠. 남편 역시 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참석자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자신이 직접 총괄 설계한 이 공간의 구조적 완벽함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기름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장내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갤러리의 육중한 청동문이 열리며 오늘 이 행사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손님인 태산건설의 왕 회장이 삼엄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건설업계를 쥐고 흔들 수조. 원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쥔 왕 회장이 등장하자 장내의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 했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 회장의 헛기침 한 번, 날카로운 눈빛, 한 번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왕 회장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이 갤러리에 내진 설계가 어떤 자연재해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완벽하고 견고하게 계산되었는지 핏대를 세우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크리스탈 샴페인, 잔의 물기를 닦아내던 수경의 손끝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은 듯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정말이지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기분. 나쁜 진동이 얇은 구두 밑창을 뚫고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은 갤러리 안의 대규모 인원이 흥겹게 떠들며 걷는 발소리나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의 베이스 진동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결이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어두운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겁고 묵직하게 밀려 올라오는 억지로 짓눌린 집안이 고통스럽게 뒤틀리며 뱉어내는 서늘한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수경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조리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차가운 주방, 대리석 바닥에 두 손바닥을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눈을 꽉 감고 온몸의 감각을 손바닥 아래로 집중시켰습니다. 매끄럽고 단단한 돌덩이 너머로 미세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파열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이 억지로 견뎌내던 거대한 하중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찢어지고 갈라지는 듯한 소리. 거대한 안반층이 어긋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빛 한 줌 없는 막장이 무너지기 직전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묘사하셨던 바로 그 땅의 우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경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방 너머 홀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거대한 샹들리에는 겉보기엔 아무런 흔들림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야에는 샹들리에의 막대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천장의 굵은 이음새 주변으로 아주 미세하고 하얀 콘크리트 가루가 눈꽃처럼 스르르 흩날리며 떨어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최첨단 설계 도면에는 결코 계산되지 않았던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결함이 지금 수경의 눈앞에서 생생하고도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품고 있던 연약 집안이 수백 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쥐 죽은 듯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수경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경은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주방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이 눈부신 조명과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한 메인 홀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을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로 살아온 흙수저 며느리가 시댁의 억압적인 금기를 깨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는 그 순간 화려한 갤러리를 둘러싼 거대한 콘크리트 벽 뒤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는 갤러리 메인홀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아한 현악 사중주의 선율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이 전시된 화려한 공간 속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초라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실크와 보석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정제계. 귀빈들은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칙칙한 회색 정장을 입은 수경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계산된 이 완공식이라는 연극 무대에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될 불청객이 무대 한가운데로 난입한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보다는 불쾌함과 당혹감이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그녀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불길한 진동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땅속 지하수가 안반의 틈새를 파고들어 거대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명백한 대자연의 경고였습니다. 수경의 시야에는 화려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천장의 미세한 균열에서 떨어져 내리는 하얀 콘크리트 가루가 마치 죽음의 재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1분 1초가 수백 명의 목숨을 가를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태산건설의 왕 회장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굽신거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수경을 발견한 순간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우아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두 눈에는 며느리를 향한 끔찍한 혐오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황급히 수경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건축가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에게 고졸 출신의 흠집투성이 아내가 이 완벽한 자리를 망치려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하지만 수경은 자신을 막아서려는 남편을 거칠게 밀쳐내고 단상 앞까지 다가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침묵에 휩싸인 갤러리 안에 일가를 토해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에서 모두 대피하셔야 합니다. 천장의 지지대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이 이미 한계치를 넘었어요. 당장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수경의 외침은 마치 정적 속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귀빈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장내를 제압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 며느리인데 안타깝게도 심한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어서 가끔 저런 헛소리를 하곤 합니다. 오늘같이 훌륭한 자리에 폐를 끼쳐 가문의 어른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호원, 당장 이 미친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외침에 얼어붙어 있던 갤러리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수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수경의 팔목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귓가에 뱀처럼 끔찍한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가문이 10년을 매달린 프로젝트야.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진 설계 1등급을 받은 건물이라고. 어디서 그 못 베어먹은 무식한 촉을 들이밀어? 내 아버지가 평생 그 시커먼 막장에서 돌멩이나 주우며 살았다고. 내 눈에는 이 위대한 건축물이 무너질 동굴로밖에 안 보이니? 당장 입 다물고 꺼져. 남편의 잔인한 폭언은 수경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완벽한 시뮬레이션, 수백억 원짜리 컴퓨터 데이터. 그 잘난 지식의 오만함이 지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끄는 경호원들에게 저항하며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소동을 불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왕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이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의 수맥 변화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느껴보세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진동이 아닙니다. 안반이 찢어지며 우는 소리란 말입니다. 제발 대피 지시를 내려주세요. 수경의 처절한 호소에도 왕 회장의 표정은 차디찬 얼음장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맨손으로 일궈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수십 장의 완벽한 데이터 서류와 명문대 박사들의 아부에 길들여진 늙은 권력자에 불과했습니다. 왕 회장은 수경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옆에 선 시어머니를 향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 자네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중요한 완공식에 저런 격 떨어지는 소란을 피우게 두는 건가?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게. 극각 광부 딸년의 헛소리에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왕 회장의 싸늘한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단상 아래로 내려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수경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갤러리 안에 울려 퍼졌고 수경의 고개는 속절없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하얀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천박한 것, 어디서 감히 배운 것도 없는 흙수저 주제에 이 위대한 업적에 침을 뱉어 박사학위 하나 없는 내깎게 우리 집안의 엘리트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건물의 구조. 역학을 알기나 해? 내 아버지가 평생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 미개한 막장 지식을 여기에 들이대? 시어머니의 모욕은 도를 넘어 수경의 존재 근원인 아버지까지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귀빈들은 수경을 동정하기는커녕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배운 것 없는 고졸 며느리가 박사들 앞에서 건축을 논한다며 기가 막혀하는 멸시의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수경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어둠 속에서 빛을 캐내셨던 아버지의 거룩한 삶이 이 가식적이고 오만한 지식인들 앞에서는 한낱 천박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많은 현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없다는 이유로 대자연이 보내는 이 명백한 죽음의 경고마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되는 이 미쳐버린 상황에 수경은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끌어내. 당장 저 미친년의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명령에 경호원들은 수경의 양팔을 꺾어 거칠게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버둥거리며 필사적으로 바닥에 발을 디디려 했지만 건장한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육중한 청동문을 향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수경의 감각은 온통 건물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갤러리를 둘러싼 거대한 대리석 기둥 중 하나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금이 거미줄처럼 위로 뻗어 올라가는 광경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천장의 이음새에서 떨어지던 하얀 가루의 양이 확연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고 거짓된 안전을 떠벌리며 장내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땅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우던 고급 향수 냄새 사이로 깊은 지하의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 즉 안반이 깨지고 젖은 흙이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비릿한 사선의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젖은 숨을 내뱉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때는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수경은 경호원들에 의해 차가운 비상구 복도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갤러리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무거운 침묵이 비상구 복도에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수경은 고통을 느낄 새조차 없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멸시하고 아버지를 모욕한 끔찍한 시댁 식구들과 교만한 귀빈들이었지만 이대로 무덤이 되어버릴 그곳에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건물 내부의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땅속에서 지하수가 전력망을 덮치며 단락을 일으키고 있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수경은 입술을 꽉 깨물고 비상구의 차가운 벽면에 손을 짚었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은 이제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데이터가 산산조각 나는 시간. 인간의 오만함이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심판의 시간이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경의 눈빛이 생존을 향한 맹렬한 투지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비상구 밖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 그 시각, 굳게 닫힌 갤러리 메인 홀 안에서는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금 가식적이고 우아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갤러리 구석구석으로 자신만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방금 전의 불미스러운 해프닝은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근거 없는 미신과 불안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는 작은 총극에 불과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가문의 엘리트들이 수백억 원의 슈퍼컴퓨터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한 이 위대한 건축물은 그 어떤 미동조차 없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품고 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와 과학의 힘을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선창에 장내에 모인 수백 명의 엘리트들과 재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배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축배를 들이켜는 그들의 얼굴에는 고졸 출신의 며느리를 철저히 짓밟고 쫓아냈다는 비열한 우월감과
자신들이 가진 학벌과 재력에 대한 맹신이 가득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식은땀을 닦아내던 남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왕 회장에게 다가가 굽신거리며 빈잔에 최고급 샴페인을 채워 올렸습니다. 왕 회장도 거슬리던 불청객이 사라지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축였습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 대자연의 압도적인 섭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헛된 자만이 허공으로 흩어지기도 전 대자연의 무서운 심판은 예고 없이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쿠구구구궁. 마치 거대한 지하 괴물이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듯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갤러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도 우아하게 흐르던 클래식 음악도 그 압도적인 굉음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집어삼켜졌습니다. 사람들의 발밑을 단단하게 받쳐주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마치 성난 파도 위를 떠다니는 뗏목처럼 미친 듯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8의 강진에도 끄떡없다며 시어머니가 핏대를 세워 자랑하던 그 잘난 내진 설계는 안반의 틈새를 뚫고 솟구쳐 오른 지하수의 엄청난 수압 앞에서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수를 품은 연약 집안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건물의 하중이 순식간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갤러리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에서 쩌저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같던 실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뱀처럼 굵게 갈라졌고 콘크리트 파편들이 산탄총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꺄악! 이게 무슨 일이야? 살려주세요. 건물이 무너진다. 오만했던 귀빈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천장이 쩍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며 그 사이로 시커먼 흙탕물과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듯 천장 한가운데서 눈부시게 빛나던 초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을 지탱하던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순간 지지를 잃고 그대로 사람들의 머리 위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수만 개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비명과 섞여 흩날렸고 샹들리에가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우던 모든 조명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빛 한 줌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비상전력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슈퍼컴퓨터가 통제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해? 어둠 속에서 남편의 경악에 찬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최첨단 비상전력 시스템은 지하수가 메인 배전반을 덮치면서 완전히 합선되어 버렸고 자랑하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전기가 끊긴 암흑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모니터 화면 속의 숫자만 믿고 살아온 엘리트들은 전기가 사라지자 완벽한 맹인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학식과 교양을 뽐내던 사람들은 살을 애는 듯한 공포와 칠흑 같은 어둠 앞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출구를 찾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짓밟았습니다. 비켜. 나부터 나갈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살려줘. 내 다리가 돌더미에 깔렸어. 단상 위에서 떵떵거리던 왕 회장 역시
바닥에 나뒹굴며 경호원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러댔지만 공포에 질린 경호원들 역시 제 살 길을 찾느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머리를 감싸 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 좀 살려줘요. 난 여기 대표야. 나부터 밖으로 빼내달란 말이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박사학위도 수백억 원의 통장, 장고도 그 어떤 화려한 인맥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 어둠 속에서는 그녀의 목숨을 단 1초도 연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간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시커먼 흙먼지가 폐부를 찔렀고 비릿한 흙냄새와 콘크리트 부서지는 냄새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갤러리의 메인 청동문이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삐걱거리더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억지로 벌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와 흙먼지를 뚫고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비상구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던 수경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경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완벽한 암흑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빛 한 줌 없는 시커먼, 막장에서 일하셨던 아버지가 항상 수경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생존의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경아,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는 절대 눈을 믿으려 하지 마라. 대신 피부에 닿는 바람의 흐름, 코끝에 닿는 흙의 냄새, 그리고 귓가를 스치는 돌의 미세한 신음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해. 빛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전기가 끊긴 먹통 컴퓨터 앞에서 절망하며 비명만 지르는 박사들과 달리 수경은 어둠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천천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과 구조물이 무너지는 굉음이 진동했지만 수경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뺨에 닿는 미세하고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지하수가 쏟아져 내리며 공기를 밀어내는 방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동시에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의 결을 분석해 지금 어느 기둥이 완전히 박살났고 어느 쪽 안반이 그나마 천장의 하중을 버티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다들 그 입 닥치고 제자리에 엎드려요. 당장. 어둠 속을 찢고 울려 퍼진 수경의 목소리는 방금 전 단상에서 쫓겨날 때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대자연과 사투를 벌이며 생존을 개척해온 야전 사령관의 서슬 퍼런 사자후였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단호한 기세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엉켜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겠다고 문 쪽으로 몰려들면 약해진 집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같이 생매장당합니다. 남편, 메인 컴퓨터 서버실 옆에 두꺼운 내력벽이 교차하는 안전구역이 어디야? 수경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던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버실은 오른쪽 구석이야. 하지만 거긴 이미 천장 일부가 무너져서 갈 수 없어. 우린 다 죽을 거야.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설계사는 자신이 만든 건물이 무너지는 변수 앞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수경은 속으로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물냄새가 섞이지 않은 건조한 흙먼지가 날아오는 방향을
직관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잔해들 사이에서도 묘하게 하중의 균형을 이루어 붕괴가 멈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이른바 생명의 삼각지대를 감각만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수경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벽면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함을 부수고 야광 랜턴 하나를 빼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옅은 녹색빛이 수경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옅은 빛 사이로 드러난 수경의 표정은 경이로울 정도로 굳건했습니다. 거기 구석에서 떨고 계신 왕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면 지금 당장 제 쪽으로 기어오세요. 일어서면 철근에 찔려 죽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장 헛소리 그만하고 바닥에 배를 깔고 이 불빛만 보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학벌도 스펙도 재력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 이 절대적인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짓밟고 멸시했던 흙수저 며느리 이수경뿐이었습니다. 수경이 랜턴을 높이 치켜들며 안전지대를 향해 길을 열자 재벌 회장도 콧대 높던 시어머니도 오만했던 남편도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그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했던 계급과 서열이 완벽하게 박살나고 뒤집히는 통쾌하고도 처절한 생존의 행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녹색 랜턴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방금 전까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던 예술의 성전이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자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철골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매캐한 시멘트 먼지는 사람들의 호흡기를 무자비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유일한 생명줄은 오직 수경이 들고 있는 작은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수경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유리에 베어 피가 흐르는 두 손으로 차가운 잔해들을 치워가며 짐승처럼 앞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몰골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채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학벌과 재력을 과시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시커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날카로운 콘크리트 파편 위를 배로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약한 생명체에 불과했습니다. 수경을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며 흙수저라고 조롱했던 시어머니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철근에 걸려 허우적대면서도 수경이 남긴 발자국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빗어넘겼던 그녀의 머리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헝클어졌고 값비싼 진주 목걸이는 바닥에 흩어져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화려한 허울이 완벽하게 벗겨지고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는 그 잔란하기도 권력도 모두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뼈저린 진실이 그들의 민낯을 강타하고 있었죠. 수경은 잠시 멈춰서서 랜턴의 불빛을 줄이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잔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만 톤의 하중이 쏠리는 방향을 읽어내고 2차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이른바 생명의 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막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절대 당황하여 아무 곳이나 파헤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과 흙은 서로 숨을 쉬며 공간을 나누고 있으니 그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공명음을 찾아내라는 것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광부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수경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조각을 주워들어 가로막힌 거대한 대리석 벽면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통, 통, 텅, 텅. 둔탁하게 울리던 마찰음 사이로 미세하게 빈 공간이 공명하는 소리가 수경의 예민한 귓가에 포착되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짚어내지 못한 붕괴된 콘크리트 슬래브들이 기적적으로 맞물려 만들어낸 작은 통로였습니다. 수경이 그쪽을 향해 방향을 틀려던 찰나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남편이 수경의 바짓가단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쪽은 내력벽이 무너진 방향이야. 내 계산상으로는 그쪽으로 가면 남은 천장마저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내 설계 도면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왼쪽 비상구 쪽으로 가야 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머릿속에 든 종이장 같은 지식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의 처절한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침에 뒤따라오던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도 흠칫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졸 며느리의 감각보다 명문대 출신 수석, 설계사의 데이터가 여전히 더 믿음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수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랜턴 불빛을 남편의 얼굴에 정통으로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불빛에 남편이 눈을 찡그리며 주춤하자 수경의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도면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도면에는 10년 만에 방향을 바꾼 저 깊은 지하수의 수맥 흐름도 계산되어 있었습니까? 당신 계산이 완벽했다면 애초에 이 건물이 무너질 일도 없었겠죠.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말한 왼쪽 비상구 쪽에서는 지금 흙더미가 물을 머금고 진흙으로 변에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로 갔다간 단 3분 만에 전원 생매장입니다. 수경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수경의 말대로 남편이 가리킨 방향에서는 꿀럭거리는 기분, 나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잔해들이 늪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차이, 책상머리 지식과 대자연의 현장에서 뼈를 깎으며 얻어낸 생존 지혜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닥치고 내 처가 하라는 대로 해. 너 때문에 그 잘난 설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수경아, 어서 앞장서라.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렸어. 자신의 아들을 천재라 치켜세우며 며느리를 벌레 보듯 멸시하던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태세 전환에 수경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아무 대답 없이 다시 몸을 돌려 쇠파이프를 지지대 삼아 줬고 날카로운 틈새를 향해 기어들어갔습니다. 바짝날이 선 철근들이 수경의 옷을 찢고 어깨에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전진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왕 회장과 시댁 식구들이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수경이 찾아낸 통로를 빠져나오자 기적처럼 붕괴가 멈춘 제법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갤러리의 메인 서버실과 거대한 금고가 있던 곳으로 벽면의 두께가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두꺼워 천장의 낙하를 아슬아슬하게 버텨내고 있는 생명의 삼각지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공간에 다다르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왕 회장은 벽에 기대어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구의 흙먼지를 마시며 무릎으로 기어왔으니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의 최고급 맞춤 양복은 걸레짝처럼 찢어졌고 권력을 상징하던 번쩍이는 구두는 온데간데 없이 맨발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어가 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태는 전적으로 시공사 놈들이 자재를 빼돌려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설계는 완벽했는데 저희 가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이 일은 조용히 덮어주시길. 생사가 오가는 이 처참한 무덤 속에서도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사업, 계약을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탐욕에 주변 사람들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여편네야.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그깟 배상금 따위가 입 밖으로 나와? 내년과 내 아들놈의 그 알량한 오만함이 이 지옥을 만들었어. 살아서 나간다면 내 집안은 내 손으로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왕 회장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남편 역시 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흐느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견고한 엘리트 의식의 성벽이 가장 천대하던 흙수저. 며느리와 대자연의 힘 앞에서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은 그 한심한 광경을 차갑게 무시한 채 구급함 대신 쓸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린넨 테이블볼을 주워 칼로 길게 찢은 뒤 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수경을 밀쳐내려 했지만 수경의 매서운 눈빛에 기가 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경은 왕 회장의 출혈이 심한 발에 능숙하게 천을 감아 지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수경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광부의 딸년이라며 벌레 보듯 무시했던 고졸 며느리. 그러나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경의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 어떤 박사학이나 수백억 원의 재산보다 숭고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자락과 피 묻은 손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이끌고 온 그녀의 모습에는 평생을 어두운 땅 속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가족을 지켜낸 노동자의 위대한 유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안 건가? 그 어둠 속에서 도면 하나 없이. 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경은 피 묻은 천의 매듭을 단단히 묶으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빛이 없는 막장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학벌은 없으셨지만 돌이 무너지기 전 흙이 보내는 경고를 듣는 법을 아셨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는 지혜를 제게 물려주셨죠. 회장님과 제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그 천박한 흙냄새 나는 지혜 말입니다. 수경의 담담한 한마디는 왕 회장과 시댁 식구들의 심장을 묵직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지식이 이 공간에서 유일한 절대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 왕 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고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찰나 바닥에서부터 기분 나쁜 냉기가 발목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재빨리 랜턴을 아래로 비추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뱀처럼 소리 없이 바닥을 채우며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옹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는 붕괴를 넘어 끔찍한 수몰의 위기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 다시금 경악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휘감는 듯했던 서늘한 감촉은 이내 소름 끼치는 냉기로 변해 사람들의 무릎을 향해 무자비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시커먼 흙탕물은 마치 지하의 원혼들이 산자들을 자신들의 어두운 무덤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뻗어내는 차가운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붕괴의 충격으로 파열된 지하 수맥이 결국 갤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피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 생매장의 공포를 넘어선 끔찍한 수몰의 공포가 처절한 비명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수경이 들고 있는 작은 녹색 랜턴 불빛만이 수면에 반사되어 일렁이며 이 지옥 같은 아비규환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재계의 엘리트들은 차오르는 흙탕물 앞에서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사람들은 벽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꼴사나운 몰골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수경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이 자신의 최고급 수입 실크 드레스를 적시고 허벅지까지 차오르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경호원의 목을 졸라맬 듯이 부여잡고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악을 썼습니다. 나 좀 업어. 어서 이 더러운 물에서 나를 들어올리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 나를 살려서 밖으로 데려가면 내 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겠어. 어서 나를 업어. 평생을 고상한 교양과 학벌로 무장했던 명문대 출신. 건축사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천박하고 이기적인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마당에 그 알량한 돈다발과 종이장 같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호원 역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시어머니를 거칠게 물속으로 밀쳐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캑캑거리는 시어머니의 곁에서 수석 설계사라며 오만함을 떨던 남편은 이미 정신을 반쯤 놓은 채 벽에 머리를 쳐박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이 완벽한 건물이 거대한 수조가 되어 자신을 익사시킬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얄팍한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 한심하고도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경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로 찰랑이는 물결의 흐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막장에서 갑작스러운 출수를 만났을 때 절대 물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거나 당황해서 아무 곳으로나 도망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수경아, 물은 생명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게 틈을 찾아 흐르는 길잡이이기도 하단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물이 숨을 쉬며 빠져나가는 길도 존재하는 법이야. 두려움에 눈이 멀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단다. 수경은 눈을 감고 온몸의 감각을 물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살이 수경의 다리를 스치며 일정한 방향으로 미세하게 소용돌이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은 단순히 차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들 사이로 어딘가 열려있는 환기구나 수직 통로를 향해 미세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눈을 번쩍 뜨고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아
물 밖으로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이 설계했잖아. 이 서버실 위쪽으로 연결된 메인 환기 통로나 점검구가 어디에 있어? 물이 지금 그쪽으로 미세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거기가 우리가 살아서 나갈 유일한 수직 통로야. 수경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남편은 그제야 초점 없는 눈을 억지로 맞추며 덜덜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저기 천장 오른쪽 구석에 공조용 메인 수직 점검구가 있어. 하지만 거긴 두꺼운 철제 그릴로 닫혀 있고 붕괴되면서 떨어진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들이 그 밑을 막고 있을 거야. 내력벽이 무너진 이상 우리는 그걸 치울 힘이 없어. 틀렸어. 다 끝났어. 명문대 타이틀을 달고 있던 엘리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안 된다는 계산과 불가능하다는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본 적 없이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자의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죠. 수경은 그런 남편의 뺨을 거침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마찰음이 좁은 공간에 매섭게 울려 퍼지자 너클 놓고 울부짖던 시어머니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경에게 쏠렸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겠지. 계산기로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다 같이 물귀신이 될 작정입니까? 자네가 길을 막았다면 그 귀하신 손으로 직접 돌을 나르고 치워요. 목숨을 구걸할 시간에 흙탕물에 손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수경은 남편을 거칠게 밀어내고 잔해들이 쌓인 오른쪽 구석을 향해 물살을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수경의 말대로 점검구 아래에는 어른 허리 높이만큼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와 휘어진 철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경은 랜턴을 입에 물고 유리에 베어 피가 맺힌 맨손으로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악착같이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흙탕물에 흩어졌지만 수경은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고 미친 듯이 잔해를 치웠습니다. 평생을 험한 막장에서 곡괭이질을 하셨던 아버지의 강인한 핏줄이 그녀의 온몸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경이롭고도 처절한 수경의 사투를 지켜보던 왕 회장이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경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순의 재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수경의 옆에 서서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으로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을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아랫사람들을 부리기만 했던 최고의 권력자가 고졸 며느리의 숭고한 투지에 감화되어 생애 처음으로 가장 처절한 육체 노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왕 회장이 움직이자 곁에서 눈치만 보던 귀빈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들어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덜덜 떨며 더러운 물속에 손을 넣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격과 품이라는 쓰레기 같은 허영심에 갇혀 살아온 그들에게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막노동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수치였던 것입니다. 수경이 입에 물고 있던 랜턴을 뱉어내고 그들을 향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 자는 이 수직 통로에 올라갈 자격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그 잘난 박사 학위가 물에 젖으니 아주 무거우신가 보죠? 당신 아들이 설계한 무덤에서 고상하게 혼자 익사하시려거든 계속 거기 서 계시든가요? 수경의 뼈 때리는 조롱과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 속에 손을 집어넣고 무거운 돌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무참히 부러져 나갔고 최고급 드레스는 진흙탕에 처박혀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훌쩍거리며
철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경멸했던 흙수저의 노동이 바로 지금 그들의 하찮은 목숨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통쾌하고도 비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느새 물은 사람들의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저체온증이 밀려오며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마침내 천장에 달린 두꺼운 철제 그릴 점검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경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지렛대 삼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굳게 닫힌 철제 그릴을 뜯어냈습니다. 끽 하는 마찰음과 함께 생존을 향한 검고 좁은 수직 통로가 열렸습니다. 빨리 물이 턱까지 올라옵니다. 가벼운 사람부터 먼저 위로 올려요. 수경은 자신의 어깨를 밟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염치도 없이 가장 먼저 수경의 어깨를 무참히 밟고 짐승처럼 통로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필사적으로 통로 위로 피신하고 마지막으로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절체절명의 순간 왕 회장과 남편이 위에서 손을 뻗어 수경을 낚아챘습니다. 수경이 통로 안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갤러리의 메인 옹벽이 완전히 터져나갔고 거대한 흙탕물 해일이 그들이 서 있던 서버실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단 10초만 늦었어도 모두가 수장되었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한층 위, 아직 물이 차지 않은 공조실. 복도에 널브러진 사람들은 거친 숨을 토해내며 살았다는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수경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꽉 쥔 두 주먹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은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셔츠를 찢어 수경의 피나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오만함이 아닌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향한 깊고 뜨거운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 모든 가식이 벗겨진 지금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은 얄팍한 학위가 아니라 거친 삶 속에서 단련된 고결한 땀방울과 생명의 지혜였습니다. 발밑에서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시커먼 흙탕물의 포효가 마치 지옥의 아기들이 먹잇감을 놓치고 분노하여 울부짖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아래 방금 전까지 그들이 목숨을 구걸하며 허우적대던 그 거대한 지하 공간은 이제 완벽한 수중 무덤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경이 뜯어낸 좁은 수직 통로를 통해 가까스로 기어 올라온 위층의 공조실. 복도는 다행히도 지하수가 아직 닿지 않은 건조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와 기침소리만이 처절하게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맞춤 정장은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 우아하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은 젖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하의 냉기와 젖은 옷 때문에 사람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끔찍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다름 아닌 수경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순간에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그녀가 당장의 끔찍한 위기를 모면하고 숨통이 트이자 다시금 그 가증스러운 본성을 스멀스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살았다. 내가 평생 적선하고 지은 죄 없이 고상하게 살아와서 하늘이 이렇게 도우셨네. 회장님, 옥체는 좀 무양하십니까? 저 밑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위층 공조실 복도만큼은 물이 새지 않게
완벽하게 방수 설계를 해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건진 것 아닙니까?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살려낸 수경의 피투성이 손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아들이 설계한 알량한 도면, 핑계를 대며 왕 회장에게 다시 아부를 떠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남편 역시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비굴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메인 옹벽이 무너지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이 대피로의 콘크리트 강도는 제 계산대로 완벽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닙니다. 회장님. 그들의 그 역겨운 자기 합리화와 얄팍한 변명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구역질이 날 만큼 흉측했습니다.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이 쪼가리 위에 알량한 스펙과 엘리트 의식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기대앉아 가쁘게 숨을 고르던 수경은 그 한심한 모자의 대화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저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경의 상처난 손을 자신의 찢어진 셔츠 자락으로 감싸 쥐고 있던 왕 회장이 벼락 같은 호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입들 당장 다물지 못할까? 이 가증스럽고 오만한 것들.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저 아래 흙탕물 속에서 맨손으로 돌더미를 파헤친 이 아이가 우릴 살린 거다. 내 놈들의 그 잘난 데이터와 도면이 이 아이의 피 묻은 손톱 바니반만큼이라도 쓸모가 있었더냐? 배운 것 없다고 그리도 모욕하던 광부의 딸이 내 놈들의 썩어 빠진 목숨을 건져 올렸단 말이다. 왕 회장의 일갈은 좁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심장에 예리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분노 앞에서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벌과 핏줄의 우월감 따위는 한낱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표, 내년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박사 학위증을 이 어둠 속에서 한번 꺼내보거라. 그 종이장이 널 살려줄 빛이라도 뿜어내더냐? 나는 오늘 똑똑히 보았다. 진짜 고귀한 것은 활자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거친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생명을 지켜내는 노동의 지혜라는 것을. 이수경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캐낸 것은 까만 석탄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본능이자 진리였어. 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수경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거칠애에만 집착했던 자신과 엘리트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을 흙수저라며 짓밟고 투명 인간 취급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구원자가 되어 그들을 발밑에 내려다보고 있는 이 완벽한 서열의 붕괴는 신이여.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궁극의 카타르시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조실 복도의 끝, 지상으로 연결되는 비상 탈출구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상구 쪽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육중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문과 홍채를 인식하는 최고급 생체 인식 보안문이야.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락다운이 걸려버렸어. 안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마저 합선으로 타버렸다고. 어쩌지? 우린 결국 여기서 갇혀서 숨막혀 죽고 말 거야. 남편은 철문을 쾅쾅 내리치며 다시금 짐승 같은 절망의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이번에는 그들을 가두는 완벽한 관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 다시금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공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수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남편을 옆으로 밀쳐내고 차가운 철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수경아, 갱도가 무너져 갇혔을 때 굳게 막힌 바위 틈을 억지로 뚫으려 해선 안 된단다. 아무리 단단한 벽이라도 안과 밖의 공기가 다르다면 반드시 바람이 새어나가는 아주 미세한 틈, 즉 숨구멍이 있는 법이야. 그 숨구멍을 찾아내어 균열을 내면 공기의 압력이 도와주어 거대한 장벽도 허물 수 있단다. 수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손끝으로 육중한 철문의 테두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예민하게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장치는 죽어버렸지만 대자연의 공기 흐름은 살아있었습니다. 지상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와 물이 차올라 습하고 차가워진 지하의 공기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압력의 차이. 수경은 문틀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서 머리카락이 간신히 흔들릴 만큼의 아주 미세한 외풍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건물이 뒤틀리면서 경첩 부분이 미세하게 어긋난 완벽한 구조물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굴러다니는 긴 쇠지렛대 하나만 주십시오. 수경의 단호한 요청에 왕 회장은 주저없이 바닥에서 굵은 쇠기둥 조각을 주어 수경에게 건넸습니다. 수경은 쇠지렛대의 끝을 자신이 찾아낸 문틀 오른쪽 하단의 미세한 틈새에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 거기 찌질하게 울고 있지 말고 당장 이리 와서 이 지렛대에 매달려요. 시어머니도 와서 붙잡으세요. 살고 싶으면 당신들의 그 귀한 체면 따위 다 버리고 악착같이 당기란 말입니다. 수경의 서슬 퍼런 명령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다가와 쇠지렛대에 매달렸습니다. 왕 회장 역시 절뚝이는 다리에 힘을 주고 수경의 뒤에서 함께 지렛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체중을 실어서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안과 밖의 기압 차이가 문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으니 틈만 벌어지면 문은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수경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각기 다른 계급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끄 하는 쇳덩이가 고통스럽게 비틀리는 소리가 복도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짐승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명문대 출신 남편의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비루한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에는 광부의 핏줄을 이어받은 흑수저 며느리 이수경의 위대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기기기기 쾅. 마침내 육중한 철문의 경첩이 뜯겨나가며 굳게 닫혀있던 비상구가 바깥을 향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그 순간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하고 눈부신 한낮의 태양빛이 칠흑 같던 공조실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쏟아지는 빛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내뿜는 불꽃,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갤러리의 붕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느라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죠. 지옥 같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을 발견한 구조. 대원들이 다급하게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밀려드는 신선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커먼 흙먼지와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엉망이었고 칙칙했던 회색 정장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왕보다도 고귀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왕 회장은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가장 먼저 수경을 돌아보며 고개를 깊숙이 숙여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부신 햇빛 아래 자신들의 흉측하고 더러운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쥐구멍이라도 숨으려는 듯 구조대원들의 등 뒤로 비겁하게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오만했던 가짜 엘리트들의 완전한 몰락과 핍박받던 흙수저. 영웅의 화려한 부활이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멀 것만 같았던 눈부신 태양빛에 점차 시야가 적응하자 지옥 같던 지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지상의 아비규환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붕괴된 노블레스 아티움 갤러리 입구 주변은 수십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토해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으로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구조대원들이 통제선을 넘나들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하늘 위로는 뉴스 특보를 전하기 위한 방송국 헬기들이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처참한 재난의 현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최고 엘리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거대한 심판의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생존자들이 비상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자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그 가증스러운 특권 의식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짝이 된 최고급 드레스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자신에게 다가온 젊은 구급대원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최고 건축사 대표야. 당장 VVIP 전용 구급차 대령하고 대학병원 특실부터 잡아놔. 내 몸에 생채기라도 하나 났으면 너희들 다 옷 벗을 줄 알아.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절뚝거리는 다리로 취재진의 마이크 앞을 교묘하게 막아서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록 예기치 못한 집안 치마로 붕괴가 발생했지만 제가 총괄한 완벽한 내진 설계와 비상대피 매뉴얼 덕분에 VIP 귀빈들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시스템이 대참사를 막아낸 기적입니다. 그들의 그 역겨운 위선과 뻔뻔함은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수백 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들의 오만과 무능은 교묘하게 감추고 수경이 맨손으로 피 흘리며 열어젖힌 생존의 길을 마치 자신들의 알량한 설계 도면이 만들어낸 업적인 양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지도 못한 비루한 몰골로 언론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대는 그 모자의 모습은 한편의 기괴한 희극이 따로 없었죠. 그 더러운 광경을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던 수경은 짧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수경에게 달려온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모포를 덮어주며 들것에 누울 것을 권했지만 수경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녀의 회색 정장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열 손가락 끝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햇살 아래 선 수경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곱고 당당했습니다. 평생을 시댁의 억압 속에서 숨죽여 살았던 그림자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막장에서 살아남은 광부 아버지의 숭고한 피가 그녀의 온몸을 끓어오르게 만들었고 대자연의 경고를 읽어낸 위대한 지혜가 그녀를 완벽하게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수경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을 때려는 찰나 구급차에 올라타 응급처치를 받던 태산건설의 왕 회장이 붕대를 감은 발로 쿵쾅거리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왕 회장은 자신에게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과 그 앞에서 뻔뻔하게 인터뷰를 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지 못할까? 기적? 완벽한 설계? 어디서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새치 혀를 놀려. 왕 회장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갤러리 앞을 가득 메우고 있던 취재진과 구조대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기고만장하게 떠들어대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왕 회장은 수십 대의 카메라 정중앙에 우뚝 서서 피투성이가 된 수경을 자신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상 전체를 향해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지옥 같은 무덤에서 나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은 저 썩어 빠진 엘리트들의 종이장 같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짜리 컴퓨터도 읽어내지 못한 자연의 경고를 본능으로 읽어내고 무너지는 돌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쳐 길을 낸 사람은 오직 이 사람, 박 대표 일가가 평생을 흙수저라며 멸시하고 짓밟았던 고졸 며느리 이수경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거대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화려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벗어나 상처투성이지만 고결하게 빛나는 수경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만 믿고 자연을 통제하려 들었던 저 오만한 자들은 전기가 끊기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수경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흙탕물에 손가락 하나 담그지 못해 벌벌 떨던 저 가짜 귀족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숭배해 온 명문대 타이틀, 박사학위,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수십 대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지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그야말로 통쾌하고도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의 처절한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만한 폭탄 같은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나 태산건설 회장 왕만덕은 이 시간부로 저 오만하고 무능한 박 대표 일가와 맺었던 수조원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존엄보다
자신들의 허영을 우선시한 저 기업이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내 모든 권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릴 것을 천명합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흙바닥에 엎드려 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체면도 교양도 모두 내팽개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몰골은 한없이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남편 역시 수경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오며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수경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우릴 살렸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평생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하던 아내에게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며 구걸하는 남편의 비열한 모습에 수경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리려는 남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그들의 심장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족이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흘린 땀을 천박하다며 짓밟고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을 찾습니까? 당신들의 그 무덤 속에서 나를 살린 건 당신들의 잘난 설계 도면이 아니라 흙수저라 멸시받던 우리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역겨운 가문의 며느리 자리에서 제 발로 걸어나갑니다. 당신들이 평생 떠받들던 그 얄팍한 스펙과 돈다발을 껴안고 평생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며 사십시오. 수경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소리와 남편의 처절한 절규가 귓전을 때렸지만 수경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구급차의 불빛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등지고 걸어가는 수경의 곁으로 왕 회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경 씨, 아니 이수경 선생. 당신이 보여준 진짜 실력과 숭고한 지혜를 우리 태산이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훌륭한 감각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우리 태산의 안전 총괄 고문직을 맡기에 차고 넘칩니다. 파격적인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부디 제안을 수락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고졸 며느리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믿기 힘든 광경. 거짓된 허영이 무너지고 진짜 가치가 승리하는 눈부신 역전극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수경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듯 그녀의 피 묻은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붕괴 사고로부터 어느덧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노블레스 아티움. 갤러리 붕괴 참사는 오만했던 가짜 엘리트들의 완벽한 몰락이라는 통쾌한 결말을 세상에 아로새겼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날의 진실이 생존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집중 보도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시댁 가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단숨에 흔적도 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수경을 벌레 보듯 멸시했던 시어머니의 현재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태산건설의 왕 회장이 선포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회사는 모든 투자금이 끊기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단 석 달 만에 최종 부도를 맞았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대저택과 수억 원을 호가하던 외제차, 그리고 그녀의 목을 빳빳하게 세워주던 최고급 보석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콧대 높게 살았던 그녀가 쫓겨나듯 들어간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변두리에 허름하고 좁은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퀴퀴한 지하방 구석에서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벽에 기대어 실성한 사람처럼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박사 학위증과 대학 졸업장만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명문대 출신 박사야. 내 도면은 완벽했다고. 그 천박한 광부 딸년이 내 앞길을 망친 거야. 내가 이 학위를 따려고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는데 어딜 감히 흙수저 따위가. 하지만 그녀의 그 공허한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 지하방은 그녀가 수경의 아버지를 향해 평생 흙바닥을 기어다닌다며 조롱했던 바로 그 축축하고 어두운 땅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자연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칠애에만 미쳐 살았던 그녀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석 설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온갖 잘난 척을 다하던 그는 부실 설계와 안전 점검, 의무 위반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벽을 긁어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오르던 흙탕물의 공포와 자신을 벌레 보듯 경멸하며 뒤돌아서던 수경의 차가운 눈동자가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수경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몰라봤어. 제발 한 번만 면회와줘. 나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그가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보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 종이 위에 숫자만 믿고 노동의 땀방울을 비웃던 그는 이제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직접 쓸고 닦으며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육체 노동을 통해서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비루한 죄수번호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짜 스펙과 허영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무시했던 대자연의 순리 앞에서 그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당당히 홀로 선 수경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태산건설 왕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하여 수조원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총괄수석 고문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태산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되었지만 수경은 화려한 샹들리에나 푹신한 가죽 의자 따위는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그녀의 널찍한 책상 한가운데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쓰시던 낡고 손때 묻은 작업, 수첩 하나만이 가장 고귀한 보물처럼 놓여 있었죠. 화창한 봄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 지하터널 굴착 현장. 수천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거친 흙먼지 속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전모를 단단히 눌러쓰고 튼튼한 작업화를 신은 수경이 현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고 찢어진 회색 정장을 입고 시댁의 멸시를 견디던 과거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의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현장에 들어서자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던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인류대학을 졸업한 수석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학벌이 아닌 수경이 가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압도적인 실력에 진심으로 굴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경은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환한 미소로 인부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왕 회장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왕 회장은 수경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손을 내밀며 깎듯이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고문, 현장 공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직접 털을 보고 안전을 점검해 주니 내 두 다리 뻗고 잠을 편히 잔다오. 우리 태산의 엔지니어 놈들도 이 고문 앞에서는 감히 종이 쪼가리 들이밀며 잘난 척을 못하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소이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땅은 정직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 안쪽 안반의 울림을 들어보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숨을 쉬고 있더군요. 인부들이 땀 흘린 만큼 안전하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수경의 대답에 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수경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1인자가 고졸 출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구원자로 인정하는 실로 가슴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왕 회장은 지그시 현장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문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소. 평생 빛없는 곳에서 일하셨지만 가장 빛나는 보석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셨구려. 그 따뜻한 위로에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넓게 파헤쳐진 붉은 흙과 그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태양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짙고 구수한 흙냄새가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꽉 안아주시는 품속의 냄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흘리셨던 그 검고 무거운 땀방울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인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지혜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더 이상 억울하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나의 위대한 영웅. 눈을 뜬 수경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헛된 스펙과 얄팍한 교양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려 했던 가짜 엘리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고 정직한 땀방울과 숭고한 삶의 지혜를 가슴에 품은 진짜 영웅은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시련과 핍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오직 실력과 인성만으로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낸 이수경의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국은 이렇게 찬란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종종 번듯한 종이 쪼가리와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려온 땀방울과 거친 세월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살아있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수경 씨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굽이진 삶과 손에 박힌 굳은 살 역시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훈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찬란하고 지혜로운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댓글로 여러분의 속 시원한 감상평과 수경 씨를 향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뻥 뚫리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